2026년 대박날 무인 창업 아이템 탑 1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인 카페나 아이스크림 할인점 같이 뻔한 거 말고요. 요즘에 핫한 브랜드 위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아이템 소개는 창업 비용 순서대로 해드릴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템은 창업을 추천해드리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트렌드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해주세요. 첫 번째, 1000원 빵집. 8편 기준 권리금 보증금 2천만원, 창업비용 3천만원, 총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요즘 빵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빵값은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빵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게 바로 이 1000원 빵집인데요. 사실 1000원 빵은 2024년 지하철 역사 안을 중심으로 반짝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게 지하철을 벗어나 동네 상권으로 진입하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매장도 많이 생기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많이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빵집 오빠, 올인 베이커리, 빵이당 같은 브랜드가 2025년에 가맹점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도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1000원 빵집이 소자본 창업인데다가 운영도 너무 쉬우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거든요. 작은 동네에 1000원 빵집이 2개, 3개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1000원 빵이 퀄리티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싼 맛으로 먹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에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금방 질리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렇게 고객들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지금은 하향세를 걷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인기 프랜차이즈들의 검색량만 봐도 확연히 검색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추세라면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아이템이 될 위험성이 커 보이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아이템이어서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두 번째, 댄스 연습실. 30편 기준 권리금 보증금 1000만원, 창업비용 5천만원, 총 6천만원이 듭니다. 요즘 K-팝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덕분에 댄스 연습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아이돌 지망생이나 인스타로 댄스 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터, 아니면 취미로 춤을 추는 사람들까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댄스 연습실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댄스 연습실은 딱 창업에 적합한 케이스가 정해져 있어요. 일부러 월세를 얻어서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보유한 건물의 지하층에 임대가 안 나간다. 그러면 가장 먼저 고려해 볼 만한 아이템입니다. 그거 월세 받으면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계속 비어있으면 아깝잖아요. 그런데 상권이 막 되게 좋은 데가 아니라면은 지하에 들어갈 만한 아이템이 마땅치가 않아요. 딱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직접 댄스 연습실을 차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돈 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월세 이상은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매출의 한계가 너무 명확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월세를 얻어서 장사를 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저칼로리 무인 편의점. 10편 기준 권리금 보증금 3천만원, 창업비용 4천만원, 총 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저칼로리 무인 편의점은 제가 2026년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언급하는 아이템인데요. 요즘 저당, 저칼로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저는 이 저칼로리가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고요. 요즘 저칼로리 제품들 나오는 거 보면은 예전이랑 다르게 진짜 잘 나오거든요. 예전엔 일단 맛이 좀 밍밍한 제품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게 저칼로리야? 싶을 만큼 정말 맛이 좋아지고 있어요. 똑같이 맛있다면 당연히 저당 저칼로리 제품을 사람들이 선호하겠죠. 이러한 트렌드를 타고 요즘에 잘 나가는 아이템이 바로 이 저칼로리 무인 편의점인데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요즘에 매장이 많이 생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래갈 만한 아이템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인 태닝샵. 10편 기준 권리금 보증금 1000만원, 창업비용 9천만원, 총 1억 원이 듭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몸매 관리한 거를 SNS에 공유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태닝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에 따라 무인 태닝샵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인 태닝샵은 다른 무인 아이템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회원제라는 점입니다. 무인 태닝은 아무래도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회원만 출입할 수 있게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태닝 고객은 태닝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원 등록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원제라는 게 무인 창업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해요. 일단 고객이 회원권을 한번 결제하면 2, 30만 원씩 결제를 하니까 객단가가 굉장히 높고요. 또 회원제라서 도난이나 제품 파손의 위험이 없어요. 게다가 무인 태닝은 재고 관리할 것도 없기 때문에 운영도 편합니다. 다만 태닝은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아무래도 수요가 제한적이죠. 그래서 수요가 있을 만한 상권에 잘 찾아 들어가는 게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다섯 번째, 가차샵. 15평 기준 권리금 보증금 5천만 원, 창업비용 6천만 원, 총 1억 1천만 원이 듭니다. 가차샵을 우리말로 하면 캡슐 뽑기방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100원짜리 동전 넣고 뽑기 이렇게 돌리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두두둑 두두둑 하면 캡슐 딱 나오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막 두근두근 하면서 열어봤던 그 시절의 감성이 떠오르는데요. 그게 이제 와서 다시 유행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사실 일본에는 예전부터 가차샵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가차샵이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게 된 계기가 카드 결제가 되면서부터였어요. 예전에는 동전을 계속 교환해야 되니까 번거롭기도 했고요. 현금을 쓰면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위축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카드만 딱 되면은 바로 캡슐을 뽑을 수가 있고요. 현금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씀씀이가 커지게 됩니다. 덕분에 가차샵의 객단가가 확 올라가면서 가차샵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인형 뽑기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인형 뽑기도 카드 결제가 돼가지고 객단가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가차샵이랑 인형 뽑기 방이 결합된 형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가차샵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건물주가 직접 차리면 모를까, 내가 월세를 내면서 창업을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여섯 번째, 무인 전자담배. 8평 기준 권리금 보증금 6천만 원, 창업비용 8천만 원, 총 1억 4천만 원이 듭니다. 무인 전자담배는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요즘에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아이템이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이 아이템을 좀 소개해 드리기가 애매했던 게요, 장점이 명확한 아이템이지만 그 이상으로 단점이 또 뚜렷한 아이템이어서 그렇거든요. 일단 장점은 운영이 매우 쉽다는 점인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재고 관리만 해주면 되고요. 수익성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단점이 너무 치명적입니다. 법적 리스크가 있어요. 전자담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배로 취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도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고 자판기로도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구매하기 쉬운 상태인데다가 담배세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 법이 바뀔 것 같다, 법이 바뀌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만간 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 아마 2026년 상반기에는 바뀐 법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못하면 이게 전자담배 자판기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무인 전자담배 창업은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템은 솔직히 하지 마시라고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 폰케이스 자판기. 10평 기준 권리금 보증금 7천만 원, 창업비용 8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이 듭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템이라서 좀 생소하실 텐데요. 그냥 기성품 폰케이스를 파는 자판기가 아니고요.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걸 자판기로 전송하면 그 사진이 폰케이스에 인쇄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사진이나 연인의 사진, 반려동물의 사진 같은 걸 폰케이스에다가 인쇄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지브리품 프로필 사진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거를 폰케이스에 인쇄하는 고객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신박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처음 보는 고객들이 흥미로워하기도 하고요. 나만의 폰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창업을 했을 때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보입니다. 폰케이스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아무래도 재구매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질리면 가끔 한 번씩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스티커 사진처럼 자주 이용할 만한 아이템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고객이 유입될 수 있는 상권, 즉 핫플레이스 상권에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만큼 권리금 보증금을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 창업을 고려해보는 게 좋고요. 지금 핫한 아이템이기는 하지만 유행 아닐까? 지속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창고. 50평 기준 권리금 보증금 5천만 원, 창업비용 1억 2천만 원, 총 1억 7천만 원이 듭니다. 공유창고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에 부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즘에 공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특히 애매한 상권에 50평 이상 상가가 공실이다. 그러면은 마땅히 들어갈 만한 아이템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공실 상가에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바로 공유창고입니다. 은근히 공유창고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 원룸에 사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소득 수준은 높은데 집은 좀 작은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 시 주의해야 될 점도 있는데요. 요즘 공유 창고가 너무 많이 생기면서 50% 할인, 7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출혈 경쟁을 하는 매장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만큼 다 같이 매출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공유 창고는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올 경우에 폐업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짐을 장기로 보관하는 경우도 많고요. 고객이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폐업을 할 때 창고와 캐비넷이 어떻게 처리가 안 돼요. 지금은 다른 데다가 중고로 넘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창업 비용을 그냥 다 날리는 거죠. 그래서 공유 창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월세를 내면서 창업을 할 만한 아이템은 아니고요. 내 토지나 내 상가가 있는 경우에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 무인 당구장. 60평 기준, 권리금 보증금 7천만 원, 창업비용 1억 1천만 원, 총 1억 8천만 원이 듭니다. 비슷한 아이템으로 무인 탁구장이 한창 잘 나갔는데요. 요즘에는 무인 당구장도 제법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탁구보다 당구가 훨씬 더 대중적이잖아요. 키워드 검색량만 봐도 당구장이 탁구장보다 4배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당구장이 그동안 무인화가 좀 더뎠던 이유가요. 당구는 한번 치고 나면 매번 당구대와 당구공 같은 도구를 깨끗하게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객에게 시킬 수가 없어서 좀 어려웠던 건데 요즘에 고객들이 무인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용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뒷정리는 고객들이 다 하고 가시고요. 고객들이 이용하기 전에 알아서 당구대 닦고 공이랑 당구채도 닦아가지고 잘 사용을 하십니다. 그만큼 저렴하니까 저렴한 대신 내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를 이해하시는 거죠. 다만 주인이 없으면 아무래도 시설을 좀 막 사용하게 되잖아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맛세이 찍으면서 당구대를 훼손한다든지 음식물이나 술 드시면서 당구대에 흘린다든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고객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면서 당구장도 무인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당구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무인화로 전환해 보는 걸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운영하던 당구장을 내가 인수를 해서 무인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스터디룸. 50평 기준, 권리금 보증금 8천만 원, 창업비용 2억 원, 총 2억 8천만 원이 듭니다. 스터디 카페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스터디룸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스터디룸은 쉽게 말해서 스터디 카페를 칸칸이 나눠 놓은 공간입니다. 보통 10개 정도의 단독 룸을 만들어 놓고요. 2인이 들어갈 수 있는 룸부터 10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룸까지 다양하게 갖춰 놓고 있습니다. 스터디룸은 스터디 카페의 단점들이 많이 보완된 아이템인데요. 첫 번째로 스터디 카페보다 객단가가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만큼 매출과 수익의 한계치가 크게 올라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스터디 카페보다 운영이 쉽습니다. 스터디 카페 운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소음에 대한 클레임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피크타임에는 사장님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야 되는데요. 스터디룸은 공간을 다 나눠 놓고 방음 작업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세 번째, 스터디 카페보다 경쟁이 덜 합니다. 스터디 카페는 이미 심각한 포화 상태지만 스터디룸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창업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데요. 스터디룸은 20, 30대가 많이 몰리는 큰 상권에 오픈을 해야 해서 점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룸 만드는데도 돈이 들고 룸마다 냉난방기 및 방음 장치를 설치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돈 들어갈 게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3, 4억 원으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다면 저는 카페보다는 이런 스터디룸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스터디룸이 훨씬 더 편한데 수익은 카페와 비슷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2026년에 할 만한 무인 창업 아이템 10개를 총정리해 드렸는데요.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인 태닝 프랜차이즈 태닝나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억 원의 창업 비용으로 일주일에 30분만 관리를 해주면 꾸준히 월 3, 4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무인 매장은 보통 진입장벽이 낮아서 금방 망하는 브랜드가 많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무인 태닝 최초의 브랜드이고 독보적인 시스템으로 5년째 운영하면서 폐점이 하나도 없을 만큼 정말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니까요. 무인 창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지금 나오고 있는 태닝나우 소개 영상도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